안녕하세요.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. 요즘 부동산 뒤숭숭한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.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중국입니다. 중국 부동산 위기, 과연 미국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마침 관련된 좋은 기사들이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제 칼럼입니다. 그 칼럼을 한번 보시면서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용어 중에 커플링,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들, 이제 경제 용어로들 많이 쓰기로 하는데, 그래서 글로벌화가 되지만 정말 시시각각으로 같이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플링. 그 반면에 다른 곳이 변하더라도 여기는 아니야, 우린 별도로 해서 디커플링. 그래서 커플링, 디커플링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요즘은 이것을 또 혼재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특히 미국과 중국 보면은 기후라던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이슈는 한 곳의 힘으로만 되진 않기 때문에, 자, 이거는 우리 같이 동조하자, 커플링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특히 안보 분야 이런 거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. 자,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따로따로 가자 해서 이제 디커플링화를 시켜놓고 하는데, 패권국을 서로 이제 우위를 다지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같이 이제 혼재해서 쓰기도 하죠.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중국 부동산은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지금 조금 살펴보면은,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의 부동산 이 불안감을 위해서 이 1년 만기 LPR을 연 3.45%로 0.1%를 인하를 했습니다. 그리고 5년 만기 LPR 같은 경우는 기존 금리 4.2%로 그냥 유지를 했어요.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 이 배경에는 부동산 금융업체들의 이제 디폴트, 이 채무 불이행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손을 들까봐, 그래서 미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양책으로 이제 금리 정책을 썼고요.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보면은, 중국의 이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인 이 소호차이나가 다른 것도 아니라 세금을 지금 미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소호차이나는 주로 이제 오피스 상권, 이제 사무용 빌딩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,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. 그래서 전 세계 오피스 상권들이 무너지면서 이 소호차이나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을 못 냈어요. 세금이 19억 8,600 위안. 그러니까 원화로 3,600억. 어마어마하죠. 근데 세금을 못 낼 정도면 다른 게 어떻겠어요. 그래서 세금도 못 냈지만 은행에서 받은 차입금도 못 받는 거 아닌가, 상환을 못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한 이제 이 중개 수수료, 빌더들이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분양을 한 분양 회사들한테 뭘 줘야 돼요? 분양을 했으니까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죠. 근데 이 중개 수수료도 못 내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의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선전 자회사 헝자, 바오넝, 자자오예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 대신 분양을 했죠. 근데 총 10억 위안, 원화로 1,800억 원 이상의 이 중개 수수료를 지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들한테 수수료를 못 주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코비드-19 때, 2021년 때 이제 디폴트를 아예 선언한 회사가 있습니다. 중국의 이제 헝다인데, 그래서 이제 지난 17일에 뉴욕 맨하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도 못 내고 기타 등등 이 수수료 지급하라고 홍콩 법원에 제기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?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중국에서 세금도 못 내, 중개 수수료도 못 줘.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을 먼저 이제 폈는데, 이거는 좀 중국 자체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미국도 지금 보면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, 오피스 상권들은 안 좋아요. 지금은 다 안 좋습니다. 위역도 지금 계속 이제 위기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 보시고 계실 텐데, 다만 이제 웨어하우스들,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 기반의 이제 웨어하우스 필요하죠. 그리고
물류 창고들,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들, 뭐 로지스틱 관련된 상업용은 여전히 좋고요. 더군다나 지금 뭐 오스틴이라든지 아니면 조지아,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의 공장, 창고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피스와 아닌 것들이 좀 극명하게 갈라지는,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나눠지는,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 전이될 영향도 크지 않고 미국 내의 오피스도 다른 곳으로 전이될 게 아주 크지는 않다. 하지만 이슈는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오피스만 보면은 사무실 공실률 너무 높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29.4%. 그럼 10개 중에 지금 3개 빈 거예요. 휴스턴 23.6%, 워싱턴 DC 20.3%. 네, 평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운타운에 있는 지역들은 공실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뭐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고 하지만 지금 누가 사겠어요. 그래서 오피스들은 이제 쉽진 않고요. 이 부분들은 안 좋다. 뭐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올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, 자, 이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쭉쭉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피스 연체율도 높고 지금 뭐 많이 안 좋지만 이 신규 펀드들 중에서 뭐 골드만삭스, 뭐 EQT, 엑세터, BGO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자 해가지고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또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 강등도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만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라. 그리고 앞으로 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너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리스크 체크를 해라 라는 걸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은행이 디폴트 선언한다? 정부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리스크를 너희도 통감을 하고 미리 조치를 해라 라는 것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, 네, 오피스에 투자한 곳들은 둘 다 좋지 않습니다. 근데 나머지 것들, 물류창고,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, 미국에서, 그리고 중국에서 금리 동결 및 인하를 하는 이유, 이 원인과 결과가 살짝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했는데요. 저희는 지금 바라볼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FOMC 9월에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나올지, 그리고 FOMC 이후에 과연 그 의사결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희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부동산 위기 크게 미국에는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.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 댓글을 통해서 주시면은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서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